자, 오늘은 이제 기출 유형 중에서 이제 순서 한번 봐볼게요. 순서 27번 보시면 됩니다. 27번. 아마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아마 문제 푸시다가 갑자기 앞에 했었던 유형보다 난이도가 뭔가 좀 확 어려워졌다라는 거를 좀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27번부터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순서별 문제를 풀 때는 물론 이제 내용 해석을 이제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내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세부적인 힌트들. 그리고 이제 이 세부적인 힌트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일종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애들. 요거를 좀 이제 우리가 특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어떤 애들이 있냐? 자, 우선 대표적인 애로 누가 있는지 연결사가 있어요. 연결사. 그러니까 연결사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앞에 나오는 문장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연결을 시켜주는 장치인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그 연결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 서로 어때야 돼?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연결사 같은 것들이 중요한 힌트를 세부적인 힌트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럼 두 번째, 대명사라는 게 있죠. 대명사. 근데 이제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너네가 대명사라고 알고 있는 뭐 he, she, it, they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고 그 외에도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줄 수 있으면은 다 대명사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옹박사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서 이게 만약에 뭐 ENM 영어 선생님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도 대명사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대명사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관사라는 게 있어요. 관사. 근데 이 관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리는 이거다. 처음에 어떤 명사가 나올 때 어나 언을 이렇게 달고 나와. 어나 언.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더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가 없이도 요게 그냥 나올 때가 있어. 요게 없이도 요게 그냥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더가 나왔다고 너네가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가 나왔을 때 더가 나오면은 이게 더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글의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글의 구조. 자, 이 글의 구조를 활용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순서를 막 맞추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좀 약간 해결책이 나와 있어. 그럼 누가 먼저? 문제점이 더 먼저 오고 해결책이 나중에 오겠죠. 그죠? 만약에 또 뭐 일반적 사실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왔을 때는 누가 먼저? 얘가 먼저? 얘가 나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글의 구조를 이용해서도 이런 힌트를 잡을 수가 있고, 내지는 이제 또 시간의 흐름 있죠. 시간의 흐름.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야. 당연히 더 먼저 일어난 일부터 해서 나중에 일어난 일로 오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구성이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힌트들을 너네가 잘 찾아가면서 풀어야 돼. 그냥 막연하게 해석만 해서 풀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힌트들을 찾아가면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연습을 할 때 시간초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한번 같이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같이. 자, 2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노테이션. 자, 노테이션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악보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악보 표기법. 얘는 more than, 더 많은 거였대.
뭐보다 실용적인 방법보다 실질적인 어떤 방법보다 그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 방법 이상의 뭔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존하는 데 있어서 뭐를 expanding 확장하는 그런 어떤 레퍼토리들을 음악의 레퍼토리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방법 그 이상의 것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잘 봐. 그냥 일단 뭘 보존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뭔가가 있다고 얘기했어. 그치? 그럼 요 느낌을 좀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고리 찾으러 가봅시다. A번으로 가볼게. 자, 쓰여진 노트, 음들은 freeze, 뭐 한대요? 얼게 한대요. 뭘요? 음악을 얼려버린대요. 음악을 얼려버려.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허용하기보다는, 그것이 발달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음악을 어떻게 해버린다? 얼려버린다. 이렇게 됐어. 어디에서? 어떤 손에서, 사람들의 손에서 발달하게 하기보다는. 그리고 그것이 낙담시킨다는 거예요. 뭐를요? improvisation. improvisati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를 낙담시킨대. 그러면 여기를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쓰여진 음들. 그럼 이 쓰여진 음이라는 거는 이거 악보를 표기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지? 그치? 근데 그게 음악을 얼려버리고 사람들이 즉흥 연주하는 걸 낙담시킨다고 얘기했어. 좀 약간 어때 내용이? 마이너스지. 근데 아까 처음에 봐봐. 얘는 어떤 실질적인 방법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 그치? 어떤 음악을 보존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A는 맨 앞에 오는 게 좀 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연결고리는 바로 뭐냐면은 앞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왔어. 내용이 좀 뭔가 바뀌는 그런 느낌들이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B로 한번 가볼게요. B. 자, 대명사 나왔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를 잘 봐둬야 돼요. 자, 그것이 바꿨다는 거죠. 뭐를요? 본질을 바꿨어요. 예술의 본질 그 자체를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음악을, 만약 예를 들어서 이시라고 하는 애가 아까 앞에 나왔었던 노테이션을 받아주는 말이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보존하는 것 이상이다. 그러고서 그걸 완전히 바꿔버린 거다.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보존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했다고? 아예 그 본질을 바꿔버렸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로 가볼까요? 자, 대부분의 세계의 음악은 여전히 어떠하대? 기본적으로 오럴은 뜻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있죠? 청각의 이런 뜻이요. 청각적인 거야. 그리고 포함한데 되게 정교한 음악적인 전통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와 같이? 뭐 인도와 뭐 발리니스 얘네와 마찬가지로 얘네와 같은 그런 어떤 정교한 전통을 포함하고 있대. 그럼 얘들아 C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대부분의 세계 음악은 여전히 청각적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음악을 우리가 악보로 적는 거는 어때요? 시각적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글쎄, 그러면은 뭔가 얘는 근데 딱히 어떤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럼 그나마 제일 아까 연결이 잘 됐던 애가 누구야? B였던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B를 먼저 보고 B 다음에 누가 오는지를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B를 가져가 볼게요. To write, 적는 거예요. 뭔가를 받아 적는 거. 이건 의미하는 거야. 대절을. 사람들이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시간에서.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대? There are downsides. downside가 뭐예요? 단점이라는 뜻이죠. 단점. 안 좋은 게 나왔어. 자, 그럼 봐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걸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야. 근데 동시에 안 좋은 점도 있대요. 그럼 요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뭐가 안 좋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지. 아까 우리 안 좋은 거 어디에 있었어? A에 있었지. 그치? 그러면 B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게 적절해? A가 오는 게 적절하죠.
그럼 이제 나머지 C 어디 오면 될까? 마지막에 오면 되겠지. 그치? 한번 보시면은요. 검토 차원에서 A의 마지막 뒤로 가볼게. 마지막으로. 왜냐면 A의 뒷부분하고 C가 연결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러 가는 거야. 자, 악보 표기가 도착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악보 표기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역사, 음악에서 있었대. 뭐가? 주로 carried, 전해졌대요. 다시. 이게 in all history 하면은 요게 이제 모든 역사에서 해서 어떤 그 장소의 개념을 나타내주는,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을 나타내주는 부사가 나온 거지. 그치? 여기에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was largely 주로 운반되어졌다 이거야. 뭐로써? 청각적인 전통으로 운반이 되어졌어.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여전히 대부분의 세계 음악이 여전히 어떻다? 기본적으로는 오럴, 청각적이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여전히 청각적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순서 어떻게 된다고? B, A,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 볼게요. 28번. 그래도 이 6월 문제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해. 자, 마샬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요 주목을 했대요.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대절에 주목을 한 거야. 자, 크로스, 옷들이 people's, 사람들의 연장된 피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피부를 가지고 있잖아. 그 피부가 더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 옷은. 이해됐어요? 그리고 바퀴는요, 선생님 이제 여기 표시하는 거 좀 잘 봐봐. 바퀴, 아까 여기서 이 옷 있죠? 옷을 제가 이렇게 밑줄로 표시하고요. 요거를 그냥 동그라미 표시해볼게. 이것도 바퀴가 뭐라고? 연장된 발이야. 발이 연장된 게 바퀴라고. 그리고 카메라, 텔레스코프, 망원경은 뭐라고? 연장된 눈. 이런 식으로요. 즉, 우리의 기술적인 창조. 우리의 기술적인 창조. 이게 지금 뭐야? 선생님이 밑줄 친 애들인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엄청난 extra polations 이렇게 돼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연장인 거죠. 이게 엄청난 연장이라는 거예요. 뭐에? 몸에 있어서. 근데 그 몸은 어떤 건데? 우리의 유전자가 만들어준 몸에 엄청난 연장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자, 제가 여기 지금 밑줄, 동그라미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한 거는 좀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어쨌든. 근데 이 순서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A번.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는 거지. 어떤 청사진? 우리의 쉘이라는 건 껍질이야, 껍질. 우리의 껍질에 대한 청사진.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네. 자, 다시. 그러면 얘들아, 이게 쉘이라고 하는 건 껍질이니까 그냥 조금 문맥상 부드럽게 사람 어떤 뭐 겉모습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겉모습에 대한 청사진은 어디로부터 온 거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 거다. 그리고 그것이 may spontaneously 자동적으로 이제 뭐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어떤 것을요. 근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ever made 만들었었던 지금까지 혹은 심지어 상상했던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뭐 만들거나 상상해보지 못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의 유전자가 만들었던 몸이라고 얘기했거든. 우리의 유전자가 만들었던 몸의 뭐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정신으로부터 온 건데 이거는 우리의 조상 중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거래. 근데 사실 그렇잖아. 너네 이거 유전자 어디서 온 거야? 니네 유전자 다 조상님들한테서 온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얘하고 내용이 맞아요? 좀 안 맞죠? 그쵸? 그러니까 A가 좀 맨 앞에 오는 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그럼 이번에 한번 B로 가볼게. 자, in this way 이랬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장된 몸이라고. 이거 아까 어디 썼던 건데? 주어진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런 답. 정확하게 일치하네. 그러면은 B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은 거의 얘는 맨 앞에 오는 게 거의 확실한 거지. C 한번 확인해 볼까? 좀 더 밀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드러낼 거래. 뭐를요? 결점을 드러낼 거라는 거야. 어디에서? 이 비유에서 결점을 드러낼 거다 이거야. 자, B까지는 아까 뭐였냐면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 즉 뭐냐면은 몸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술을요. 몸의 연장에 비유를 했었지. 그치?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거랑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비유에 있어서의 결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앞에서 나온 이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지. 그럼 얘는 적어도 맨 앞에는 올 수 없다는 얘기네. 그죠? 왜냐면 맨 앞에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B 다음에 누가 와야 될지 찾기 위해서 한번 B를 읽어보는 거야. 그럼 B를 읽어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자, 산업시대,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산업 그 시기 동안에 쉬웠대요. 뭐가? 보는 게,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되게 쉬웠다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증기로 동력을 받는 어떤 삽들, 뭐 그다음에 기관차, 텔레비전, 지렛대와 어떤 뭐 기어들, 기술자들의 이런 것들이 모두 fabulous exoskeleton. 자, 그 fabulous 하게 되면은요 엄청난, 멋진 이런 말이고요. exoskeleton 하면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외골격이라고 돼 있죠. 외골격이었다는 거죠. 뭘로? 인간을 바꿔주는.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 이런 뜻이니까 인간을 뭐로 바꿔준다는 거야? 슈퍼맨으로 바꿔주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B의 내용은 어쨌든 간에 이 기술이 몸의 연장으로 비유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 사람을 뭘로 만들어줬으니까? 슈퍼맨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지? 근데 C는 지금 뭐야? 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타이밍인 거고 그 다음에 A번 봐봐. A번을 지금 보면은요 청사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설계도거든.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설계도라는 의미가 있어. 설계도.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에 대한 설계도가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왔다? 그럼 아까 이거는 이 내용하고 반대가 되는 내용이었지. 그치? 그러면 반대되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게 적절하겠어? 아니면 한번 전환을 시켜주고 나오는 게 좋겠어? 전환을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먼저 B에서 B 다음에 C가 와서 이렇게 전환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B, C,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6월 문제였었고요. 작년 6월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작년 9월 문제 배울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게 있어. 뭐냐면은 요 9월 문제서부터는 사실 뭐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푸는데 좀 글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글 자체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염두를 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1번 51. 자,
sovereign state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sovereign 하면 이게 이제 주권의 이런 뜻이야. 주권의. 그러니까 주권 국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얘가 이제 주권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 주권 국가가 보통은 정의되어져. 뭘로 정의되어지냐면은 하나로 정의되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거냐면 자, 잘 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준다고? 선행사의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주권 국가는 보통 정의되어져 어떤 것으로 그곳의 시민들이 are free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자유로운데 뭐 하기에 자유로운 거야? 결정하기에 되게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정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주권 국가는 뭘요? 그들 자신의 일들을 뭐 없이 간섭 없이 어디로부터 어떤 에이전시 그런 어떤 단체, 어떤 주체로부터의 간섭 없이 넘어서는 그것의 영역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 행위자로부터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제 뭐 결정을 내리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주권 국가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지?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이 주권 국가의 정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자, 이제 A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좀 문제 여기 근데 이 문장이 좀 해석이 약간 여러분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시민도 could be a full member 완전한 멤버가 될 수 없다 이거. 다시 어떤 시민도 뭐가 될 수 없다? 완전한 멤버가 될 수 없다. 그 공동체의 완전한 멤버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So long as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죠. So long as 주어 동사. 자, 이거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주어가 동사 하는 한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 주어가 동사 하는 한. 그러니까 그녀가 was tied to 묶여있는 한 어떤 조상의 전통에 묶여있는 한은 완전한 멤버가 될 수 없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한 그 공동체의 완전한 멤버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되면은요. 이 사람의 어떤 조상의 전통에 묶여있게 되면 그렇게 된대. 근데 그 전통이 어떤 전통인 거야? 꾸며주는 거지? 그 공동체가 바라는 것. 깨기를 바라는 전통에 묶여 있으면요. 자, 이거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고 해볼게. 근데 이 A라는 공동체에서는요 어떤 그 깨고 싶은 규칙이 있는 거야. 전통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깨고 싶어하는 규칙에 계속 자기가 묶여 있어. 그럼 이 사람은요 여기에 구성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냐면 얘는 이걸 없애고 싶었는데 얘는 이거에 묶여 있는 거니까. 그지? 그 얘기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무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됩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주권 국가는 어떤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시민도 멤버가 될 수 없다. 주권과 뭐가 관련이 없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A는 일단 탈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B하고 C를 확인을 해볼게. 자, 그럼 B로 한번 가봐. B. 자, 주권과 citizenship 시민권은요. 주권과 시민권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주권과 시민권은 요구한대요. 뭐를요? 자유를 요구하는데 과거, 최소한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한대요. 뭐만큼이나 자유만큼이나 뭐로부터? 현대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큼만이 과거로부터의 자유도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자, 다시 B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자, 주권과 시민권은 요구한대. 자유를 어디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를 요구한대. 최소한 뭐만큼만이 현대의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큼이나 많이 요구한대요. 그럼 이거는 연결이 되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주권국가 정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그런 행위자들 얘네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결정을 하는 게 주권 국가의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뭔가 글쎄 자유롭게 결정을 한다는 얘기 여기서 뭐 자유를 요구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했어.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확실하게 뭐가 뭐 연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명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류해보는 거예요. A는 확실히 탈락이었지만 B 잠깐 냅둬볼게요. B는 잠깐 보류.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C로 가볼까요? C로 가보니까 이번에는 여기 but이라는 말이 나왔네. but. 그러나 연결사 나왔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연결사 나왔네. 그러나 앞이랑 여기 반대가 돼야 돼. 자유가 어디에서의 자유입니까? 공간에서의 자유는 여기다 파란색 밑줄. 공간에서의 자유는 단지 그냥 하나의 특징이래요. 하나의 특징. 뭐의 하나의 특징? 주권의 하나의 특징이래.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왜 파란 동그라미 치라고 했을까? 밑줄 치라고 했을까?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대명사 신경 쓰자고. 근데 대명사라는 게 앞에서 나온 말을 받아주면 대명사라고 얘기했잖아. 여기 아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영역을 벗어난 행위자가 간섭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영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정을 한다는 얘기지. 그 영역 내에. 그러면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뭔데? 공간인 거잖아. 공간에서의 자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권 국가는 이런 공간에서의 자유가 있어야 돼. 그러나 공간에서의 자유는 그냥 한 가지 특징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아 그러면은 누가 해놔보는 게 좋아? C가 해놔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C의 뒤를 볼까요? 자 이번에 자유가 있다. 시간에 있어서의 자유가 똑같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리고 분명히 좀 더 기본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시간의 자유? 그럼 이거 어디 있던 건데? 과거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현대의 어떤 힘으로부터의 자유. 이거 다 시간과 관련된 거지. 그럼 C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되겠어? B가 나오는 게 좋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검토 차원에서 B의 뒤를 한번 보면은 이런 말 나오거든요. 어떤 국가도 주권의 국가일 수는 없대. 만약에 그것의 inhabitant, 거주자가 부족하다면 능력이, 바꿀 능력이, 과정을요, 행동의 과정을 채택된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상들에 의해서 채택된 능력을 바꾼대. 그거 아까 어디 있었어? 아까 묶여있다면, 조상들의 전통에 묶여있다면 멤버가 될 수 없다고 한 말과 같은 내용인 거지. 그치? 그럼 얘 다음에 이제 누가 오면 돼? A.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오면 된다? C, B, A. 이런 식으로 와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2번 가볼게요. 일단 지문 길이부터 좀 마음에 안 들죠? 길지? 자, because 뭐 때문에? 주요 목표가 주요야. 주요 목표가 미안해. 아니. 너가 그렇게 정색하면서 리액션 안 해줄 줄 몰랐어. 자, 알았어요. 자, 주요한 목표입니다. 뭐에? 과학의 주요한 목표예요. 과학 얘기가 나오네. 과학의 이제 이 주요 목표가 발견하는 거야. 뭐를? lawful, 법칙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가정한대. 뭐라고 가정하냐면은 what is being investigated, 조사되어지고 있는 것이 is lawful, 법칙적이라고 가정이 된대. 자, 다시 좀 의미를 파악하면서 보세요. 과학의 목적은 법칙 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과학의 목적이 뭐라고? 법칙 관계를 글씨가 너무 난해한데. 별 차이가
발견을 해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은 뭐 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조사되어지고 있는 거. 조사되어지고 있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뭔가 법칙이 있어야 돼. 이거 이렇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야. 왜? 이거를 찾는 거가 목적이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예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화학자들. 그럼 화학자들은 화학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겠지. 그럼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화학적인 것들이 법칙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가정한대요. 화학의 반응은 법칙적이라고. 그치? 그리고 물리학자들은요. 가정한대요. 물리적인 세상이 법칙적이라고. 이렇게 다 가정을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법칙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법칙적이야 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는 내용이 앞에서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연결고리를 찾으러 가봅시다. A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또 determinist. determinist는 뭐냐면은 결정론자죠. 결정론자. 결정론자는 가정을 한대요.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자, 잘 봐. 여기 어려워요. 좀 해석이. everything 모든 것이야. 어떤 모든 것? 발생을 하는 모든 것이야. 발생하는 모든 일들. 이게 기능이라는 거지. 뭐의 기능이요? 유한한 숫자의 원인의 기능인 거야. 다시. 결정론자는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어떤 발생하는 일들은 이 발생하는 일은요 어떤 유한한 수의 원인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또 뭐래요? 대절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 원인들이 were known, 알려져 있다면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인이 알려지면은요 그 사건은요 예측될 수 있다고. 뭐와 함께? 완전한 정확성과 함께 예측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됐니? 근데 자 제가 이거를 써놓긴 써놨는데 이거 근데 딱 봐도 A는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 여기서 지금 누구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 과학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나왔니? 결정론자 얘기가 나왔지. 그치? 근데 선생님 그럼 이거 지금 쓸데없이 왜 쓴 거예요? 아 어쨌든 써먹어야 되니까 좀 이따 다른 연결고리랑 찾을 때 써먹어야 되니까 한번 써놔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B로 가볼게요. BC 확인해 봅시다. 자 B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인데 what is being studied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 이게 이해될 수 있다. 뭐의 관점에서? causal laws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해서 그 법칙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불려진대요. 뭐라고? 결정론이라고 불려진다. 이런 얘기가 나지. 잠깐만.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뭐라고 했냐면은 연구되는 대상이 법칙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진대. 연구 대상이 법칙적이야. 맞지?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얘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법칙들 중에서도 어떤 거? 인과관계의 법칙이 있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결정론이래. 그치? 그러면 결정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결정론자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보면 그렇잖아.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알려지면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일단 B가 맨 앞에 오기에는 괜찮아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 C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사람은 동의할 거래, 대절을. 날씨는요, is a function, 기능이라고요. 뭐의 기능? 유한한 수의 변수들의 기능이다. 자, 다시. 유한한 수의 변수의 기능이 날씨다. 이렇게 나왔지. 자, 발생하는 일과 날씨, 어떤 게 더 일반적이고 어떤 게 더 구체적이야? 발생하는 일이, 그치? 더 일반적이고 날씨가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일들 말이죠. 뭐 날씨도 있을 수 있고 배고픔도 있을 수 있고 졸림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쵸? 얘가 더 일반적이고 얘가 더 구체적이야. 근데 여기 지금 뭘로 연결돼 있어? 예를 들어로 연결돼 있잖아. 그치? 그럼 얘 앞에는 이거의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누가 나오면 돼? 이게 나오면 되겠네? 그럼 C는 누구보다 뒤에 와야 되는 거야? A보다 뒤에 와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아까 맨 앞에 누가 들어왔어? B가 좋았지. 그럼 순서 어떻게 돼요? B, A,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연결고리들을 잘 따져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까 적어놓은 건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거 좀 빨리 배경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게 지금 꼼꼼하게 뭘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적인 부분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으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 69번 볼까요? 영화는요 may be said, 말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to support, 뒷받침해준다고. 어떤 지배적인 문화를 뒷받침해준다고. 그리고 to serve, 역할을 한다고요. as 뭐로서? 수단으로서. 뭐의 수단입니까? 그것의 재생산, 시간이 지난 후에 재생산으로서의 수단. 이렇게 된다는 거지. 즉 뭐가 나냐면은 영화라는 애가 나왔고, 영화는 뭐라고요? 지배적인 문화를 뒷받침해주고, 또한 얘가 뭐다? 재생산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요걸 가지고서 또 우리 연결고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됐지? 자, A번 볼까? bad guys.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은 보통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낭만적인 커플들은 거의 항상 발견합니다. 서로를요. 뭐에도 불구하고요. 장애물과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주치는 길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방식,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야. 세상이 to be, 있기를 바라는 방식은 is how, 방법이라는 거지. 영화에서 그것이 좀 더 more open됐나? more open됐나 하면은 대개 이런 의미거든요. 대개. 그래서 대개 그것이 어떻게 하는 방법? with the being. 그렇게 끝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결국 그렇게 되는 방법. 다시 with the ing가 뭐라고?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다시 얘들아 여기 B 요 문장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 여기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how는 이제 뭐 어떻게 내지는 방법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how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냐면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25. 뭐로 끝냈나 하면 이제 대개 부사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wind up ing 얘가 이제 동사잖아. 그치? 그러면 being 하면은 비동사가 지금 여기서 일형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 뒤에 뭐가 오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단독적으로 끝나야지 되는 거죠. 왜냐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비동사가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가 나올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줘?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방식이야. 우리가 바라는 방식. 세상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방식.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비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방식은 바로 방식이라는 거죠. 그 세상이 결국에는 존재하게 되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뭔가 길게 읽었는데 얘하고 관련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A는 일단 맨 앞에 못 오겠네. A는 일단 맨 앞에 뭐다? 쎄 빠지게 읽었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어. 근데 이거 하나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요 앞문제에서도 그랬지만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되게 구체적이다. 어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뭐 나쁜 놈이 처벌받고 낭만적인 커플이 뭐 어떻게 돼서 막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 뭐에 대해서? 어떤 그 결말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튼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딱 생각을 해보고 B로 가봅시다. BC. 자, 보시면요, simple answer 동그라미 to this question까지 파란 펜 이렇게 딱 표시하고 별표 쳐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이랬어. 그럼 이 앞에서 누가 나와야 되지? 지금 질문이 나와야 되지. 여기 질문 있었니? 없었죠. 그럼 얘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맞아.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대절이래. 영화는 더 많은 걸 한대. 뭐보다? 현재 그런 2시간짜리 어떤 그 civic lesson, 그 civic lesson이 뭐 이제 도덕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 도덕보다 더 많은 걸 한대요. 또는 편집보다, 사설보다 어디에 책임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editorials, 그런 어떤 사설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걸 한대. 뭔 소리야? 어쨌든 이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의문문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얘 한번 봐볼게요. 그러나 한 가지는 사람들은요, may ask, 물어볼지 몰라요. 뭐를 물어봐? 뭐가 등장했습니까? 왜 그런지 물어본대요. 됐습니까? 왜 그런지 물어봐. 관객들이 would find, 찾을 것인지, 왜 그런 영화를 enjoyable, 되게 즐겁다라고 발견하게 될 것인지를 묻는 거야. 그냥 영화라는 건 이런 건데, 근데 왜 사람들은 such movie, 그런 영화를 왜 재밌어 하지? 왜 재미있어 하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맞나요? 자, 뭐 한다면은 그들이 하는 모두가 그냥 주는 거라면, 그럼 문화적인 디렉티브, 지시를 주고 프리스크립션, 어떤 처방을 주는 거라면, 적절한 삶에 대한 처방을 주는 거라면 문화 뒷받침해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지시와 처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라면은 왜 재미있어 해? 그러면 맨 앞에 오는 건 누가 적절해요? C가 적절하죠.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봐봐. 왜 재밌어? 뭐 나왔니? 의문문 나왔지. 그치? 그러면 너네 한번 A번 뒤에 한번 봐볼래? A의 뒤에 한번 봐봐. 의문문 있나?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 뒤에 쓱 한번 눈팅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B가 나오려면은 this question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어떤 물음이 나와야 돼. 그럼 물음이 지금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C 다음에 누가 와야 돼? B가 와야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A.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검토해볼까? B 같은 경우에 한번 봐봐. B 아까 보면은 그것들은 뭐랬냐면은 또한 말해준대, 이야기들을. 어떤 이야기? 결국에는 우리가 만족하게 될 만한 이야기를 말해준대. 결국에는.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A 읽으면서 되게 어떤 영화의 엔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결국에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 뭐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랑하게 되고, 나쁜 놈들은 벌받게 되고, 이런 거. 우리가 바라는 거 나오고 있죠. 만족할 만한 거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C, B, A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자, 70번 볼게요. 자, 다음에 이제 70번 와보세요. 70번. 이제 오늘 순서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해설할 부분. 수능 문제 난이도가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할만한 거죠. 네. 명색이 수능인데 이 정도면은 할만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70번은 또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 네. 전통적으로 쿠는요 주장한대요. 주요 목표가 역사가들의 주요 목표입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과학 역사가들. 그러니까 과학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과학에서 역사 연구해서 과학 사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아니면 그냥 뭐 과학 역사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문제 풀 때는 뭐 하는 거냐면은 clarify 분명하게 하고 deepen 심화시켜주는 거야. 뭐를? 이해를요. 뭐에 어떤 그 현대의 과학의 방법 또는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심화시켜주는 거야. 뭘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evolution, 진화, 발전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얘네의 그 목표가 나온 거야. 얘네의 목표. 그러니까 얘네의 목표는 뭐냐면 어떤 그 과학에 대한 이해 있죠. 이 이해를 어떻게 더 뭔가 분명하게 해주고 심화를 시켜주는 거야. 분명하게 하고 심화시켜주는 건데 뭘 함으로써 이 과학의 그 여기 뭐 있어? 과학의 방법들이나 개념들 이런 애들이 진화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됐지? 자, A번으로 가볼게요. 어떤 발견들은 예서 seem to entail 수반하는 것 같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뭐를요? 많은 phases 단계와 발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리고 발견자예요. 발견한 사람들. 다시 많은 단계와 발견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none of which 그래서 근데 그것들 중에 none 어떤 것도 뭐 하지 않대? 확인되지 않는데 어떤 것으로 definitive 하면 확정적인 이런 뜻이야. 확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지. 자, 아까 A에서 지금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발견이 있어요. 발견. 근데 이 발견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많은 단계와 그 다음에 발견자들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이것 중에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얘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글쎄요, 그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뭐. 연결사라던가 대명사라던가 그렇다고 아니면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특별히 연결되는 게 잘 보이진 않아. 그치?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B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BC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relating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relate 하면 원래 우리가 보통 관련시키다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relate가 언급하다라는 말이거든. 언급하다. 자, 그럼 다시 이것은 뭐 했다? 수반했다. 이런 얘기예요. 수반한다는 건 가지고 있는다는 거야. 이게 가지고 있을 때 뭐를 언급하는 걸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저거 디스만 나오면 사실 뭔지 몰라. 뒤에 말 나오는 걸 보고 연결을 해봐야 돼. 뭐를 수반했냐면은 언급하는 걸 수반한 거야. 뭘 언급해요? 발전적인 accumulation, 축적을요. 자, 다시 발전적인 축적을요.
축적이라는 건 뭐야? 그냥 한 번만 땡 하면 끝나는 거니? 전부터 계속 이렇게 쌓여주는 거지. 발전적으로 쌓여주는 거야. 뭐가? 혁신, 발견 이런 것들. 혁신이나 발견 좋은 거잖아. 그게 옛날부터 쌓여져온데 뭐 같아? 이거. 과학의 어떤 아까 앞서 나왔던 과학적인 방법이나 개념들이 진화해온 거. 계속 발전적으로 축적이 됐다고.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얘를 받아줄 수 있는 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this. 그럼 이게 앞문장이라고 친다면은 같은 소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B는 어때? 맨 앞에 여기. 괜찮지? C 한번 봐볼게요. C. 자, C는요 보자마자 탈락. 왜? 여기 성분하는 표현. nor.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자, 왜냐면 잘 보세요. 얘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부정문이 나와요. 부정문. 왜냐면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부정문 뒤에 쓰여서 뭐뭐 아니야. 그리고 얘도 또한 뭐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부정문 없었지. 그지? 그럼 얘는 맨 앞에 못 오는 게 확정되면서 누가 맨 앞에 되는 거야? B가 맨 앞에 되겠지. 맞아? 그럼 B가 맨 앞에 되는데 B의 뒤에 봐봐. B의 마지막 문제 한번 봐볼게. 왜 내가 마지막 문제 왜 확인해 보는 거야? 부정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보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없죠. B의 마지막에 보면은 A의 마지막에 한번 봐볼래? A의 마지막에는 그럼 부정문이 있니? 요게 있죠. does not allow. 부정문 나와있지. 그럼 C는 누구 뒤에 와야 돼? A보다 뒤에 와야 돼. 그럼 순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BA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작년에 있었던 이런 순서별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방금 이제 선생님이 푸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진 문장을 읽고 먼저 그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먼저 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A, B, C의 첫 문장으로 가보는 거지. A, B, C의 첫 문장으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뭘 찾는다고요? 연결고리를 찾는 거야. 어떻게 네 마음대로? 아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연결사라던가 대명사, 글의 구조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고리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 전체를 다 해석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서 접근을 해야 돼. 됐지? 근데 다만 이제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 연습도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